살다 보면 누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분명할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신경 쓰이고 속상하고 때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고 모든 관계에서 좋은 감정만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린다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내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의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나를 싫어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자존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나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타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나의 행동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변명을 하거나 억지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까지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상대의 감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지키고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며 나 자신을 아끼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이유를 파악하되 집착하지 않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고민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파악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친 집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면 상황을 개선하거나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이 나의 자존감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나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단순히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싫어한다면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솔직한 성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가식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조용한 성향이 싫다고 해서 억지로 활발한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유를 지나치게 분석하고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불필요하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반복되면서 결국 내가 문제인 걸까? 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거나 비교의식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아무리 이유를 찾고 해결하려 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자 한다면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필요한 사람에게 낭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이유를 알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변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3. 예의는 지키되 거리를 두기. 사람을 대할 때 예의는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단순히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대할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 하거나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되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동료가 있다면 굳이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본적인 인사나 업무적인 대화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간결하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그 이상의 감정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리를 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과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어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나 깊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할 때만 정중하게 대하고 그 이상의 관계 형성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인사 정도로만 대응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면 자연스럽게 거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가까이 지내려 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 애쓰면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상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싸우거나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상대도 더 이상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또 다른 장점은 나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예의를 지키되 거리를 두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무조건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상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태도를 익힌다면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잘 보이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4. 자신을 성장시키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만의 방향을 찾아갈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행동하면 결국 나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이는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배움이란 꼭 학문적인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배우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사고가 정체되고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확립할 수 있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꾸준한 자기 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습관을 통해 내면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가지면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책을 읽겠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겠다거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겠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데에도 신중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는 것보다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반면 타인의 평가나 시선이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성장하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긴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5.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고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장점을 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비난하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힘들 때 위로하며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칭찬을 10번 들었어도 한 번의 비난이 더 크게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비난에 집중하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 태도는 나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면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과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누군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또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들이 내 삶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나의 자존감과 행복이 그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나를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커지면서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죠. 중요한 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